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은 20, 30대 청춘들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대학 진학만 하면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길이 펼쳐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선 대학 졸업 후에 취업난이 여간 불안한 게 아닙니다. 취업난이 심한 것도 문제지만 가급적이면 번듯한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큽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춘들은 못하는 것 그 자체로 불안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청춘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막상 직장을 다녀보면 자신이 밖에서 꿈꾸던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또다시 갈등합니다. 결국 이 직장을 계속 다닐까 말까, 그만두면 어디로 가야 하나, 새로 옮길 수는 있을까, 보다 안정적인 고시를 해볼까, 고시는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청춘들은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누구보다도 치열한 10대를 보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손에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길은 보이지 않나 싶어서 답답해집니다. 이쪽을 놓고 저쪽으로 가자니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은 놓치고 새로운 것은 확실치도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안은 분명 부정적 정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 같은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불안을 몸과 마음이 견디지 못해 불안장애나 신경쇠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안한 청춘들의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정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자칫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결론 짓는다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진퇴양난이 되어 그 어떤 선택도 못하게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도 현재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박차고 나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과감한 시도를 못하니 실패 확률만 더 높아집니다. 이를 몇몇 정치인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일자리가 늘어나도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은 줄지 않겠죠. 더 높이 올라가려는 갈증이 줄지 않는 한 이런 불안은 취업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도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환자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직장 3년 차인 20대 남성 K씨입니다. 석 달 전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속도 메스껍고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답니다. 이런 일을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겪고 난 뒤에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에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부모님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해줘야 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졌다고 합니다. K씨 증상은 과호흡 증후군인데 주로 공황장애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과호흡 증후군이나 공황장애 역시 근본 원인은 바로 불안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커져만 가는 그 무언가의 불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싶을 때 나타납니다. K씨는 어떤 내적 갈등과 불안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창문이 열리지 않았던 버스 탓만은 아니겠죠. K씨의 삶 속에서 진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직장 3년 차인 그는 입사 후 6개월째부터 회사를 옮기고 싶었답니다. 보수나 근무 여건이 크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평생 자신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새 직장을 찾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주경 야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의 유망한 회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통으로 가 있는 대학 선배들도 없고 취업 정보조차도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가고 싶은 회사들은 공채 형식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뽑는 시기도 불확실합니다.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기회가 나면 응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가 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K씨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쩌나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에게도 힘들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했답니다. K씨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온통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으로만 결론 내렸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이 나는 지금 현재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많은 고생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과연 내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이 뒤따를지도 불확실하다고 여깁니다. K씨처럼 자신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여기는 청춘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의 일을 접고 새로운 계획과 시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더 큰 불안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데 그만큼 내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까? 과연 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깝깝하고 불안해집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다 공황장애 같은 병도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보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데 그럼 예전 직장에 그대로 있는 게 좋을까요? 옮기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인생에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해서 더 나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기회조차 없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당장에 불안한 건 덜 할 겁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의 처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근데 K씨처럼 그런 기회라도 있는 게 더 행복한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직장이 만족감을 못 준다. 경영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들이 없을까요? 참 많을 겁니다. 내 적성과 자기 만족, 보수도 다 만족스러운 그런 경우는 열에 한 명도 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들은 왜 더 나은 기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눌러앉았을까요? 도전할 만한 상황이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K씨는 어떤가요? 할 게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기회인 거죠. 다른 사람은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지만 K씨는 그런 기회를 지금 쥐고 있는 거죠. 누군가 K씨더러 옮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더 나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재능도 없다면 그냥 지금 직장이 적성에 안 맞아도 큰 비전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하지만 K씨는 또 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엿보고 있는 겁니다. 과호흡 증후군이 왜 왔을까요? 바로 자신의 현재 주어진 삶의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K씨는 이 회사에 있어도 불안하고 저 회사로 가려고 해도 불안한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어느 쪽으로도 확실한 탈출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착시 때문에 자신은 지금 불행하고 앞으로 그런 불행이 언제쯤 끝날지도 막막하다는 그런 현실 인식을 해온 겁니다. 하지만 차분히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더 나은 기회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한 걸까요? 옮기려고 했는데 옮겨질 수도 있고 안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옮겨져도
내가 과연 얼마나 큰 것을 잃는 걸까요? 근데 지금 K씨는 내가 옮기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만약 못 옮기게 되면 내 인생은 모든 게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얻어보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뿐이지 그걸 못 얻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장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예전의 상황으로 가면 되는 거죠. 혹자는 청춘을 담보로 고시도 하고 취업 준비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한 시간과 노력들이 하나도 쓸모없이 헛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단기간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나 노력했던 것은 언제고 다 다양한 방식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실패의 과정 역시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소중한 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복권을 나눠주는데 한 장만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한 100장쯤 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100장 받는 게 좋겠죠. 왜요?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전으로 복권 100장을 긁는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첨보다는 계속 꽝이 나올 확률, 즉 당장에는 계속 실패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계속 꽝만 만나다 보면 어떤 착시가 생길까요? 나는 되는 게 없다 하나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이를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행한 상황으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복권 한 장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복권 100장씩이나 까볼 기회라도 많이 가진 겁니다. 누가 더 나은 상황일까요? 만약 내가 가진 것도 기회도 없다면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은 적어도 내가 잃을 게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가 경험하는 현기증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늘 위로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현기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불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기증을 느낀다고 내가 죽거나 모든 게 끝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새로운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다시 내려오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잃을 게 있다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불안하다는 건 남들보다 더 가진 게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도 기회도 없는 사람은 불안할래야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걸 잃게 될까봐 불안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에서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 융은 불안은 한 단계 더 성장할 타이밍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 겁니다.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해버리면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안은 내 삶이 한 차원 더 성장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불안은 마음의 열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절치부심해서 뭔가를 이루고 더 얻어내려고 애를 쓸 때 온몸에서 열이 나듯이 불안도 내가 더 노력할 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은 하나도 없어야 하고 내 삶에서 다 몰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반자로 또 다른 내 재산으로 또 다른
내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불행으로 다가갈 때 나타나는 신호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나은 기회와 성장으로 한 발 다가가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춘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니까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안해서 괴로움을 느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도전하시고 더 많은 기회가 내 근처에 다가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